이렇게 임시정부가 초장부터 출범부터 좌우 투쟁에 들어간 것, 이것이 오늘날 이승만에 대한 오해의 시작이에요. 오해가 아니죠. 전쟁이죠, 전쟁. 총칼 없는 전쟁, 사상 전쟁.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잘생긴 젊은이가 이 44살짜리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또 이쪽에는 레닌과 스탈린, 레닌 밑에 있는 사람이 코스염을 기른 분이 이동휘, 스탈린 밑에 안경 낀 분이 김구 주석입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왜 이승만 탄핵하는데, 임시정부에서 추방하는데 앞장을 섰느냐? 저희들도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어느 책에도. 안창호 선생 책들은 물론 모두 지극한 애국자죠. 실제로 아주 높이 평가받아야 할 애국자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독립협회 활동도 같이 했고 만민공동회 집회 시위 거리 정치도 같이 했고 그런 분인데 일찍이 미국 가서 그 한국인 교민 단체를 만들죠. 그런 분인데 구한말의 지식인 독립협회 회장까지 했던 그 윤치호 선생의 일기, 윤치호 일기에서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안창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가. 윤치호 선생이 쓴 글을 그대로 제가 여기 일부만, 요점만 적어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안창호가 말하기를 일본은 불과 몇 년 동안 적이지만 기호인은 500년 동안 우리의 적이므로 기호인을 먼저 척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는데 믿을 수 없다. 신흥우와 여운형이 서북파에 대항하는 단체를 조직하자고 하는 걸 내가 만류하였다. 이 윤치호 선생 얘기입니다. 파벌은 민족 최대의 병폐다. 권력으로 백성의 투지를 꺾었던 조선 왕국은 1905년에 사라졌지만 안창호가 이끄는 서북파는 기호파를 미워한다. 안창호 같은 지도자가 왜 민족 파멸을 조장, 화해가 불가하도록 적개심을 갖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일기에 써놨어요. 안창호 선생은 평양이죠. 평양 옆에 강서. 김구 선생은 황해도. 이승만도 황해도인데 2살, 3살 때 서울로 와서 이 기호파라는 파벌을 이름 진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승만은 써놨어요. 이승만 그 태평양 잡지를 계속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발행하면서 미주 교포들 사이에 파벌 싸움, 안창호파, 기호파, 이승만파는 기호파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서 이 교민 분열에 대한 임시정부 파벌 싸움에 대한 이 글들을 그 태평양 잡지에 여러 번 씁니다. 이렇게 임시정부가 파탄이 나고 출범한 지 8년 만에 자유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소비에트 체제의 헌법으로 바뀌고 대통령이 사라지고 주석이 생기고 8년 만에 사실상 임시정부는 끝난 거예요. 3.1운동이 우리가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세웠던 3.1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라졌어요. 왜?
헌법을 바꾸면서 소비에트 체제 헌법을 바꾸면서 헌법에 있었던 가장 그 전문 있죠, 전문. 헌법 앞에 설명문, 취지 설명문. 그 전문이 뭐였냐면은 임정헌법은 전문이 3.1 독립선언서였어요. 3.1 독립선언서 전문하고 그 취지 설명문하고 이게 임시정부 헌법 전문이었는데 삭제해버렸어요. 이 삭제된 임시정부 헌법이 언제까지 가느냐? 해방 직전까지. 해방 직전에 또 한두 번 개헌을 합니다. 5차 개헌까지 했다 그러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 합작이다 뭐다 하면서 아주 복잡합니다. 재밌는 얘기도 많지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3.1운동이 세운 임시정부는 1927년에 전복됐어요. 그 다음에 이어받은 김구가 주석으로 이어받은 임시정부 그는 40년까지 41년까지인가 계속 그 체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위 기호파라는 임시정부 안에 기호파라는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결국 만주사변이다 중일전쟁이다 해서 임시정부는 풍지박산됐어요. 다 사람이 떠납니다. 이렇게 쿠데타랍시고 분란을 일으키니까 다 떠납니다. 한 줌밖에 안 남은 집단으로 전락하는데 그때 이 기호파의 중심인 그 조소왕 상해의 기호파 조소왕은 이승만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 서북파다 이 좌익들을 몽땅 쓸어버리고 임시정부를 하와이 호놀룰루로 옮기자. 이승만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임시정부가 또 몇 개가 또 생길지 모르니까 이 분열은 더 이상 안 된다. 굳게 지켜라. 그렇게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건 정부가 생기면서부터 좌우투쟁, 레닌의 공격, 스탈린의 공격 받으면서 해방을 맞죠. 해방정국 얘기를 간단히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해방 3년은 이승만과 스탈린의 건국전쟁 기간입니다. 건국 이후에는 6.25 전쟁으로 진짜 전쟁을 하죠. 이승만의 건국투쟁 독립운동은 사실상 레닌, 스탈린과의 전쟁이 거기서 이겨가지고 건국을 한 겁니다. 해방돼서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6개월 만에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죠. 46년 2월 9일 북한 소비에트 정권입니다. 그 4개월 후 6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남부 지역 순행을 하면서 반공 캠페인을 벌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정읍에서 나왔다 해서 정읍 발언인데 여러분 다 아는 남방만이라도 우리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한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임시정부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고 위원회라 붙여도 좋고 뭐라 붙여도 좋으니 미소공동위원회 미국 믿을 수가 없다. 미소공동위원회는 교착 상태에 빠졌으니까. 그게 정읍 발언이 분단의 원흉으로 몰아치는데 그 발언 있자마자 이 서울에서 발행하는 그
남로당 신문. 갑자기 신문 이름이 안 떠오르네. 즉각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이다 치고 나오죠. 미국의 앞잡이.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이 혼자 뛰어서 일궈낸 것이 뭡니까? 유엔 감시 남북한 총선에 의한 통일 정부를 만들자. 그걸 미국이 받아서 유엔이 결의안을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즉시 이 결의안을 반대. 유엔 한국위원단 북한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동시에 평양의 소련 군정사령부에 지령을 내리죠. 전국 폭동을 일으켜라. 그때까지도 물론 전국 파업, 대구 폭동, 뭐 온갖 폭력 투쟁이 있었는데 이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라. 그 폭동이 2월달 48년 2월이기 때문에 2월 폭동이라는데 2월 폭동에 이어서 본토의 폭동은 실패하지만 제주도 4.3 폭동은 성공합니다. 다음 달 4월 3일 몇 주년이죠? 74주년인가? 동시에 폭동을 지령하면서 동시에 긴구를 이용하라. 평양의 소련 군정사령부, 그 평양의 소련 군정사령부를 총괄하는 사람은 스티코프예요. 스티코프는 평양에 이직을 안 하고 연해주, 우라지보스토크, 또 이 하바롭스키, 소련의 동부 무슨 사령 부대 이름을 잊어버렸네. 거기 총사령관. 그래서 북한 총독입니다. 북한 공산화의 총독. 북한 공산화 총독이 아니라 남북한 한반도를 적화시키는 총독. 왜냐하면 스티코프라는 사람은 이미 일찍이 북유럽의 핀란드를 공산화시키는 실무 작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극동의 반도, 코리안 페닌슐라, 소비에트화 충책이 된 거예요. 긴구를 이용하라. 평양의 소련 군정사령관 로마넨코 비망로, 또 그 밑에 부사령관, 공산당 정직은 부자가 실력자 아닙니까? 레베데프 비망록 전부 해방되면서 6.25 전쟁까지 북한 평양 군정사령부가 북한과 남한의 남로당 총동원해서 일으켰던 모든 사건들은 전부 스티코프가 스탈린의 명령을 받아서, 스탈린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일이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자금을, 어느 사건의 자금이 얼마. 김일성을 교육시키는 얘기가 아주 재밌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뒤로 미루고 오늘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승만 현대사. 이승만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난 노무현 정권 이래로. 노무현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라고 발언하면서 이승만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도 그 책들은 전부 건국할 때까지, 이승만이 망명생활에서 돌아와서 건국할 때까지 정도에서 끝나버려. 책들이 전부. 건국 이후에, 아니 건국 해방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마저도
보수 우파 시각으로 대한민국 건국 세력의 시각으로 쓴 책들이 없어요. 전부 옛날 황해도에서 뭐 엄마가 불공 들여서 용꿈 꾸고 애 낳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얘기만 그냥 독립운동 어떻게 했다, 감옥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만 하지 유학생활이 어떻다 기껏해야 실제로 대한민국 건국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에 관한 기록들은 종합적으로 정리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어딨지?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주목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제 책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상세한 걸 알고 싶은 분은 사보세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건국 이후 6.25 끝나서 한미동맹까지라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 단편적인 정리된 책들은 있는데 그래서 6.25 전쟁 중 독립전쟁 3년 제목이 보이시죠? 제가 독립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독립전쟁 3년 1952년, 1953년, 1954년 이 3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왜 이것이 독립전쟁이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게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부랴부랴 만들고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그 헌법이 그야말로 졸속이라서 아주 미완의 작품이에요. 이름은 민주공화국인데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인데 조문들이 일관성도 없고 앞뒤 모순도 있고 또 이 경제 항목에 관해서는 헌법 제4장입니까? 몇 장이죠? 경제가. 경제 항목이 조항이 10여 개 있는데 이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통제 경제 100%. 이승만은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개헌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6.25를 만난 겁니다.